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 근각계수의 관계를 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근각계수의 관계다라는 것은 계수하고 근하고 어떤 관계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이것을 유도하는 과정들을 할 건데 어떻게 유도가 되는가라는 것을 한번 봐보자. 이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유도 과정을 기억해야 돼요. 뭐냐면 첫 번째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근을 구할 수가 있어요. 두 근은 어떤 형태가 되지만 근의 공식에 의해서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근의 공식이지. 그렇지? 그러면 하나의 근 알파를 뭐라고 그냥 놓을 거냐면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을게요. 그 다음 베타를 이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놓을게요. 오케이? 뭐 두 개 바꿔서 놓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렇게 놓을게요. 그럼 이렇게 놓았더니 두 근의 합을 구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은 한번 해볼까? 두 근 알파 플러스 베타는 무엇이 되는 거냐면 더해보세요. 더해보세요. 뭐가 돼요? 뭐가 돼요? 그렇지. 2a분의 마이너스 2b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알파, 베타 두 근을 곱해볼까요? 곱해봤더니 뭐가 돼요? 4a의 제곱 분의 지금 이거 마이너스 b 마이너스 b 플러스잖아. 합차 공식이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네.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요? 그럼 정리해 봤더니 4a제곱 분의 b제곱 마이너스 이거 밖에서 제곱이 되면 그대로 나온다라고 했지?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b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4ac예요. 그럼 정리해 봤더니 4a 제곱분의 4ac 약분했더니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첫 번째네. 첫 번째 너희들이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증명 과정은 합, 곱을 어떻게 구하는지 봤지? 이게 이제 합이고 곱이에요. 어떻게 증명하는지 봤어요? 이거 증명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 뒤에 문제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합, 곱에서 어떻게 할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을 뭐라고? 알파, 베타라고 놓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때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될 것이고 두 근의 곱 얘는 무엇이 될 거냐면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예요.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계수를 할 때 합과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우리가 근이지 근이란 말이야. 그럼 근은 뭐라 그랬어요? 근 뭐라고 했어요? 혜인아? 기억이 잘 안 나. 2x-4는 5. 이걸 근 뭐예요?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걸 풀기 위해서 근데 이 양식에서 처리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근이다라는 거는 x에 어떤 값을 넣었을 때 등호를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방금 전에 우에서 뭐라 그랬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니까 알파를 넣었을 때도 등호를 만족할 거고 베타를 넣었을 때도 등호를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어. A알파의 제곱 플러스 B알파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베타의 제곱 플러스 B베타 플러스 C도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얘는 대부분 어쩔 때 쓰일 거냐면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거 기억해야 돼. 차수를 줄일 때 사용이 돼요. 차수를 줄일 때 사용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보자.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나한테 어떻게 주어져 있냐면 예를 들어서 문제를 줄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합시다 라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무엇을 구하라 라고 했냐면 알파의 제곱 플러스 2베타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오케이? 이것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어. 그러면 이 알파의 제곱이 있으니까 얘를 차수를 줄여줘야겠지. 차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알파를 대입하면 등호를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알파를 대입했더니 등호를 만족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에서 알파의 제곱은 뭐가 되겠습니다? 2알파 마이너스 3. 대신 대입할 수 있겠네. 그렇지? 대신 대입해주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2알파 마이너스 3 플러스 2베타예요. 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할 수 있네요. 알파 플러스 베타 뭐예요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지? 그지? 그럼 2가 되는 거 보여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가 되는 거니까 4 마이너스 3, 1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지?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봐봅시다. 세 번째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세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해줘야 돼. 두 근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였어요? 두 근의 합 곱을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첫 번째였지. 두 번째는 대입했을 때 등호를 만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차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두 번째. 그럼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이제 할 거예요. 어떤 식에다가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고 베타를 대입했더니 0이 됐지? 그러면 어떤 식에다가? 어떤 식? 우리가 fx라고 놓을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이 있는데 알파를 대입했더니 0이 되고 베타를 대입했더니 0이 돼요. 이거 어디서 본 거지? 인수정리예요. 인수정리예요. 그러면 얘가 인수로 뭐하고 뭐를 갖겠습니다?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를 인수로 갖겠습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뭐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문제씩 해봅시다. 오케이? 이게 이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라는 문제들을 하나씩 해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수분해에 대한 식이 있나? 뒤에 나오구나. 하나씩 해봅시다. 이거 여기도 넣어놨지? 첫 번째,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이제 해볼 수 있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렇지. 2분의 3. 알파 베타는 뭐가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봐보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그렇지. 4 알파 베타예요. 그럼 여기다 넣어봤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분의 9 플러스 10이 되는 거니까 4분의 49가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러면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는데 절대값 씌워서 나오니까 그냥 양수의 값만 보여주면 되겠지? 루트 씌워주면 뭐가 돼요? 2분의 그렇지. 그래요? 그 다음 곱셈 공식이 너희들이 기억이 날지 모르겠네. 얘도 뭐가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 합을 하니까 제곱? 그렇지. 대신 집어 넣어줬더니 뭐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분의 5예요. 봤더니 4분의 9 플러스 5가 되는 거예요. 4분의 29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합곱을 통해서도 세제곱 구할 수 있네요. 얘는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나랑 같이 끄덕이냐? 뭐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이거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다 이제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방금 전에 뭐였냐면 합이 마이너스 2분의 3이었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정리해볼까요? 마이너스 8분의 27 플러스 마이너스네 4분의 45 마이너스 8분의 90, 117 이렇게 됩니다. 라는 게 보여요? 오케이? 그렇지? 그래서 너희들이 곱셈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등장해요. 두분의 b가 2대 3이다 라는 게 이제 주어졌어요. 문제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기 시작해. 2차 방식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k 마이너스 2에 두분의 b가 2대 3이에요. 그러면은 한 근을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2대 3이면 2a. 또 다른 한 근은 뭐라고 잡을 수 있어요? 3a.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제 뭘 구해줄 수 있냐면 두근의 합을 구해줄 수 있네요. 두근의 합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10. a분의 b. 뭐가 돼요? 10이 되는 거지? 그지? 두근의 곱도 구할 수 있네요. 두근의 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a분의 c니까 k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지? 그럼 a가 뭐가 됐으니까? 2가 됐으니까. 2 대입해주면 4, 6에 24. K는 뭐가 되겠습니다? 이게 24니까 2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간단하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또 봐볼까요? 그 다음 거 봐봅시다. 동주 누군지 알지? 동주. 우리 학원에 있어요. 동주쌤이라고. 윤호. 원장님이에요. 동주랑 윤호가 이거 누군지 어떻게 할 것이야? 동주랑 윤호가 이게 연서냐? 윤호야 윤호. 동주랑 윤호가 이 두 학생이 2차 방정식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푸는데 동주는 b를 잘못 보고 풀었어. 오케이? 동주는 b를 잘못 보고 풀었으면 뭘 아는 거야? b를 잘못 봤으면 그렇지. a랑 c는 제대로 봤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a랑 c를 이용하는 거 두근을 이렇게 구했으면 두근의 뭐를 구하겠어요? 곱을 구하겠어요? 그지? 두근의 곱을 통해서 a분의 c를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윤호는 c를 잘못 보고 풀었으니까 c를 잘못 봤어. 그러면 a, b는 제대로 본 거예요? 두근의 뭐 구할 수 있어요? 합. 그치? 1 플러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a분의 b를 구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러면 A분의 C는 마이너스 12. A분의 B는 마이너스 4니까 4.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2차 방정식의 근을 올바르게 구하래. 그러면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2차 방정식은 A가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지? 그지? A를 나눠버릴 수 있어요. 플러스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C는 0이에요. 그럼 이 2차 방정식 뭐가 돼요? X의 제곱 플러스 4X 12. 그렇지? 그럼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되지. 2, 6 마이너스니까. X는 2 또는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합곱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근의 공식에서 유도를 했잖아. 두근의 합 E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 E A분의 C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거 봐봅시다. 우리가 계수가 실수인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을 잘못 봐서 지금 뭐 봐봐. 이 A분의 마이너스 B, B의 제곱 마이너스 4A인데 A씨로 잘못 본 거지? 그지? 잘못 보고 2차 방정식을 풀었더니 마이너스 2랑 1이 나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여기에서 이 잘못 본 식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요? 이거는 유도 과정이 나오는 거야. 합곱을 우리가 유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근의 공식을 통해 유도했지.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1을 더하면 뭐가 되는 거냐면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랑 2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더해진 게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더해진 거니까 이 A분의 무엇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2B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A분의 B는 무엇이 되겠습니다?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렇게 근의 공식을 잘못 보면 근의 공식,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는 식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세요. 알겠지?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곱을 구할 거야. 두근의 곱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랑 곱하기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예요. 합차 공식이지? 합차 공식이니까 뭐가 되겠습니다? 4A 제곱분의 앞에 거의 제곱, B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 그냥 바로 이렇게 써도 된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바로 적어도 돼요? 오케이? 루트의 제곱은 사라지니까 그러면 4A 제곱분의 AC가 돼요. 약분했더니 4AC가 돼요. 그렇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지금? 마이너스 2였잖아. 그럼 여기서 A분의 C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A분의 B 알고 A분의 C 알면 방정식 세울 수 있다라는 걸 방금 배웠지? 그렇지? 방금 전에 배웠잖아? 위에서 A로 나눠줬어요. A로 나눠줬어요. 오케이? 그러면 A로 나눠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다? X의 제곱 플러스 A분의 BX A분의 CX 아하하 C는 0이니까 A분의 B는 1이고 A분의 C는 마이너스 8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좀 돈다? 마이너스 8이라는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근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근의 공식 넣어주면 돼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4A 33인가? 그래요? 이렇게 근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해 공식을 잘못 봤다라는 것은 합,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이거 기억하세요. 다음 봐봅시다. 이제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나와요.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인수분해된다라고 했지? 그지? 인수분해된다라고 했어?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야. 여기 두 근이 알파, 베타다라는 거면 a의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는 0이 되니까. 그지? a의 잘 보세요.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는 0이 되겠습니다. 합 마이너스 곱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뭐가 있는 거 보여? 여기 근데 뭐가 있는 거 보여요? 2차항 계수 보이지? 계수 2차항 계수 2차항 계수가 반드시 주어져 있어야 해요. 알겠지? 그러면 한번 밑에 문제 봐볼까? 밑에 문제를 봐봤더니 이걸 두고 나면 2차항 계수가 2인 2차 방정식 구해주래. 2가 곱해지는데 뭐가 된다 했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합 플러스 곱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두근의 합 뭐예요? 5지? 두근의 곱 뭐예요? 6이지? 이렇게 세워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12는 0이라고 세워줄 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거 봐봅시다. 이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라는 거야. 우리 아까 처음에 인수분해 하는 거 하나 배웠어. 뭘 알면 돼요? 인수분해 하는 거 배웠어요. 뭘 알면 돼? 두 근 알파 베타를 한다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요? 두 근 알파 베타를 한다면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식의 근을 구할 거야. 근을 구한다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을 세워줘야겠네. 이 2차 방정식의 근 어떻게 구해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할 거예요. 짝수 공식 쓸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2예요. 그렇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네. 그럼 이 식이 이제 인수분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근이 2 플러스 루트 2고 2 마이너스 루트 2잖아. 그럼 이 식이 인수분해 되기를 어떻게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어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인수분해 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다 그대로 넣어주면 돼. x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얘가 x 플러스 2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거고 x 플러스 2 플러스 루트 2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 다음 봅시다. 그러면 두 근을 이용해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이런 것도 하나 더 해볼까?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은 0, 3 이거를 인수분해 하래요. 그래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는 0 하면은 이 방정식이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3이니까 2i가 되는 거 보여요? 루트 2i가 되는 거 보여요? 그래요? 그럼 얘가 인수분해 되기를 x 마이너스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i 그지? x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을 알면 인수분해가 가능해집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이제 혈내근이야. 2차 방정식에서 혈내근이 나오는 거예요. 혈내근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런 형태예요. 여기 너희들이 이제
일단 써줄 테니까 너희들이 한번 기억해. 일단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이거예요. A, B, C가 유리수일 때예요. 당연히 A는 0이 아닐 거예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조건이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어떤 근이 등장할 수 있냐면 이런 근이 등장할 수 있어요. P 플러스 루트 Q의 형태가 등장할 수 있어요. 오케이? 당연히 P도 유리수고 Q도 양수인 유리수예요. P도 유리수고 Q도 양수인 유리수예요. 그러면 한 근이 이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한 근은 무엇이 되겠습니다? P 마이너스 루트 Q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왜 그러냐면 근의 공식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의 공식에서 근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지. 그지? 하나가 이렇게 루트가 등장한다면 다른 하나는 부호가 반대로 등장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케이? 이게 켤레 형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호가 반대의 형태로 등장하겠다라는 거고,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붙냐면 이런 조건이 붙어요. 이거야. A, B, C가 이제 뭐냐면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요. 실수일 때예요. 당연히 2차 방정식일 거니까 A가 0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한 근이에요. 한 근. 한 근을 X 이렇게 놓자. M 플러스 NI라고 놓을게요. MN은 실수예요. 오케이?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겠어요? 당연히 M이 뭐가 되면 안 되겠어? 0이 되면 안 돼. 오케이? 그냥 실수야?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되겠어요? 다른 한 근? M-NI가 돼요. 뭐가 되는 거예요? 켤레 복소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얘를 어떻게 더 증명할 수 있냐면 이 근의 공식의 형태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거의 근, 한 근이 Z래, Z. Z를 M 플러스 NI라고 놓을게. 그럼 Z를 넣었더니 AZ의 제곱 플러스 BZ 플러스 C는 0이잖아. 그지? 여기에다가 켤레 복소수를 취해도 똑같은 게 나오겠습니다. 라는 거지. 근데 A는 실수니까 그대로 Z바의 제곱. BZ바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기에서 근이 뭐가 되는 거야? Z바가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에서 잘 봤더니 어떤 하나의 방정식에서 Z가 근이야. 그럼 뭐도 근이 되는 거예요? Z바도 근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의 쌍이 근이 되는 거지. 신발도 한 쌍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한 켤레라고 부르지. 그래서 이 한 쌍이 이루는 복소수를 켤레 복소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내가 이거 설명해 준다 했잖아. 2차 방정식에서 근이 쌍을 이루니까 켤레 복소수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한번 밑에 문제를 한번 봐봅시다. 라는 거야. 밑에 문제 봐보자. 우리가 유리수에 대해서 한 근이 이거래요. 그럼 다른 한 근 뭐예요? 개수가 지금 다 유리수지? 그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에요. 다른 한 근? 1 마이너스 루트 3이겠지? 그지? 그러면은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3, 다른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에요. 두 근의 합 구할 수 있네. 그지? 그러면 2는 마이너스 2a니까 a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그래요?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구할 수 있겠네요. 1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는 b가 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a, b 구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다음 이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봅시다.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 그러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은 어떤 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조건을 줄게요. 알파도 베타도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줄게. C가 0이 아니면 알파도 베타도 0이 안 돼요. 오케이? 왜? 알파 넣었을 때 0이 될 수 없잖아? 그지? 0이면 대입했을 때 0이 된다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봐봅시다. 우리가 근이다라는 것은 AX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는 0이에요? 그럼 지금 알파가 0이 아니지? 알파가 0이 아니지? 그러면 알파의 제곱으로 나눌 수 있어요. 알파의 제곱으로 나눠봤더니 B 알파분의 1 C 알파 제곱분의 1이에요. 그래요? 그럼 잘 봤더니 C의 알파분의 1의 제곱 B의 알파분의 1 플러스 A는 0이 돼요. 오케이? 방금 전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를 냈더니 0이 되지. 그러면 알파분의 1을 넣었을 때 0 되는 식을 찾고 싶잖아. 언제? 이렇게 됐을 때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에 알파분의 1 넣었더니 근이 되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당연히 똑같은 방식으로 베타도 똑같이 증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러면 이 식은 뭐예요?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개수를 어떻게 쓴 것 뿐이야? 거꾸로 쓴 것 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은 숙제할 시간 줄게요.